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 대체로 흐리다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10에서 많게는 60mm이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비의 영향으로 한낮에도 12도 안팎에 머물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모처럼 핀 꽃이 다 떨어질까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농번기를 앞두고 내리는 단비가 밤 같기도 한데요. 우산 챙겨 다니시면서 안전하게 기쁘게 봄비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서로 고민을 나누고 지지하는 또래 상담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요즘인데요. 원주에서 도시민들도 친환경 농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텃밭 교실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4월 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은 최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농업 현장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 돌파를 앞두고 있고 영농자재도 20%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농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농업예산 확대와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충돌로 중학생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두 차량 운전자 27살 서모 씨와 61살 김모 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상황 분석에 나섰습니다. 특히 구급차는 과속과 직진 금지 차로 주행 여부를, 승용차는 신호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 중입니다. 강원도 내 중요 문화재의 재난방제 경보체계가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춘천 청평사와 평창 상원사 등 국가유산 9곳에 소방과 전기, 방범, 방제 체계를 보강합니다. 또 10억 원을 들여 안전경비원 30명을 배치합니다. 이 밖에도 춘천 김정은 가옥과 강릉 임경당 등 강원도 지정 목조 문화재 27곳에도 재난방지를 위한 경보 시스템을 새로 설치합니다. 평창군이 창업 청년을 돕기 위해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줍니다. 대상은 평창에 본점을 창업한 18살부터 49살 청년입니다. 단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업력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금은 학회 참가비와 시험 인증비, 특허 출원, 장비 임차료 등으로 쓸 수 있는데요. 신청은 이달 17일까지 하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들의 일상 속 고민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또래 친구일 텐데요. 횡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이달부터 또래 상담자 양성 교육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까지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봅니다.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이숙정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횡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어떤 배경과 필요성 속에서 설립된 기관인지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먼저 일단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설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횡성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 및 보호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9조와 제29조에 의거하여 2018년 1월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횡성은 군 직영체제를 운영 중이고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또 이달부터 청소년 또래 상담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일까요? 네, 우선 일단 또래 상담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1994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되어 현재까지 3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청소년 문제 예방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데 효과성이 입증된 구조화된 교육 과정으로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학교 폭력이나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고민이 생겼을 때 가까운 또래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 추구하는 방향이 교육 또래 상담자의 개인 역량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배려와 공감의 건강한 또래 문화를 스스로 읽어나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1994년에 개발이 이미 됐군요. 전통이 생각보다 깊고 검증이 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사실 보통은 우리가 훈련받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또래 상담만이 갖는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 일반적으로 상담은 정해진 상담실에서 주 1회 정도 만나는데 이와 다르게 또래 상담은 교실이나 매점, 복도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부감도 낮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도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래 상담자도 교육에서 배운 어기역차, 잠하, 둘셋, 원모지게 등 상담 기술들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여 또래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가치관이나 언어 등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공통된 고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또래 상담자의 눈높이에서 고민 상담은 친구들에게 더 큰 공감과 지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더 큰 위로와 치유의 힘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편한 분위기에서 속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에게도 못할 얘기들을 또래 친구들에게는 털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상담 기법도 배우게 된다고 들었는데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진행되는 또래 상담자 양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교육에서는 또래 상담자로서 필요한 자기 이해와 자질 훈련 그리고 상담자 방법으로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있도록 상담의 핵심 기술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담 기법 중심의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1단계는 친해지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기역차 전략을 활용하는데요.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듣고 역지사지 태도로 공감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2단계 대화하기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잠하, 둘셋 전략을 사용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주변을 살피며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도와주기 단계입니다. 도와주기 단계에서는 원무지개 전략을 통해 친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금까지 행동을 점검한 뒤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또래 상담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또 친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물론 상담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상담자로서의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배운 상담 기법을 통해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예비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해지기, 대화하기, 도와주기. 뭐 이거는 상담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상담해주는 또래 상담사 친구들에게도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일선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한 신청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선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은 학교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교사나 위클래스 담당교사가 공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참여 학생은 10명에서 15명 내외로 선발됩니다. 대상은 또래 관계에 관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초, 중고 학생이며 기본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은 학기 중에 이루어지고 주로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 일정은 학교 학사 일정과 협의하며 조율되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수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또 네. 특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함께 성장이라는 말을 줄인 함성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행성구는 지역 청소년의 학습 격차 해소와 정서적 안정,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행성교육지원청과 연계 협력을 통해서 교육 취약 학생을 우선적으로 추천받아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에게 학업 동기를 심어주고 기초학업 능력 향상이나 1대1 연결로 정서적 지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네. 함성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우선 멘티 청소년의 학습 지원을 통해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멘토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험 활동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성 발달과 진로 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함께 성장, 함성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럼 이런 멘토링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멘토와 멘티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특히 올해 26년에는 저희 이전에 멘티였던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멘티로 도움받았던 친구들이 본인들이 받았던 도움에 대해 그 보답의 의미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하는 멘토들은 멘티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지니고 있고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나 정서적 고민, 그 관계에서의 부담 등을 직접 경험해본 만큼 깊이 있는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함성 멘토링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실제로 행성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또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현명하게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 시스템이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밖에도 그럼 횡성군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련한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알려주실까요? 네, 이 밖에도 함성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 올해 신규로 추진 중인 청소년 희망체험 바우처와 가족돌봄 영케어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희망체험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함성군에 거주하는 9세에서 18세, 즉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해까지 해당이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매월 지역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청소년의 진로 개발 및 취미, 여가 활동 등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발달과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비는 연령별 월 3에서 7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가족돌봄 영케어로 지원 사업은 고령, 질병, 장애, 고립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청소년에게 반기별 50만 원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며 필요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 모두 26년도에는 시범사업 중이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흥성군청 가족복지과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끝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왜 우리 사람마다 걸음 속도나 말 속도 등 자신만의 속도가 있는 것처럼 청소년 친구들이 알아차리고 변화해가는 속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만나는 친구들이 각자 속도에 맞춰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 흥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든든하네요.
자, 학창 시절에는 우리가 친구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다시 친구의 공감으로 치유받는 경험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또래 상담 활동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청 이숙정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실천이 우리 일상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먹는 먹거리와 농업 방식 역시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친환경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 텃밭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요. 먼저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우리 동네 친환경 텃밭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 생활 속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 참여형 교육인데요. 단순히 텃밭을 가꾸는 방법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와 농업의 관계, 지역 농업의 변화와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총 10회 과정으로 운영되고요. 교육은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친환경 유역통합관리센터 문선주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친환경 텃밭 교실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과 먹거리 문제를 시민의 일상으로 가져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농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는 농업 방식의 전환이 절실해졌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가 농민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먹거리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우리 시민의 삶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취미로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친환경 농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의외로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친환경 농업을 거창하고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집 앞 텃밭에서 소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경험으로 풀어보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흙을 만지며 친환경 농법을 경험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 거리감을 줄여 일상 속 실천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기후위기와 연결된 실천이라는 점이 인상적인데 구체적인 교육 과정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단계별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초반엔 기후변화와 농업의 관계, 원주 지역 농업의 특징 등을 배우면서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는 약 4개월 동안 격주로 협업 농장에서 실습 교육이 이어지는데요.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밭을 직접 만들고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을 몸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네, 4개월 동안이면 실습 과정도 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럼 참가자들이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실습 교육은 총 6차시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밭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옥수수와 당근, 고추, 가지 같은 작물을 직접 심게 됩니다. 이후에는 작물의 성장 과정에 맞춰 다양한 관리 작업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옥수수는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 주변에 흙을 덮는 북토 작업을 진행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이기 때문에 잡초 제거 작업도 직접 해야 합니다. 또 고추나 가지처럼 줄기가 자라는 작물은 지지대를 세우고 곁순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요. 또 물 관리와 배수 조절, 병해를 예방하기 위한 친환경
친환경 방제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론 수학까지 경험하면서 교육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끝으로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문선주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재료는 생산부터 포장,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텃밭을 직접 가꾸게 되면 내가 먹을 것을 가까운 곳에서 키우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고요. 또 수확 이후에 플라스틱으로 포장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배한다면 토양 오염이나 생물 다양성 훼손 같은 환경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따라서 텃밭을 가꾸는 경험은 단순히 소비를 넘어서 먹거리의 생산 방식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바꿔보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텃밭 교실을 통해 시민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느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직접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워보는 경험을 통해 소비자의 위치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농업의 과정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고 기후와 날씨 변화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며 농업과 환경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전체 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요. 일부 수료자에게는 향후 텃밭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할 기회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늘까지 온라인과 전화로 접수할 수 있고요. 선발 결과는 개별 안내된다고 합니다. 네, 멀게만 느껴졌던 친환경 실천,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키우는 텃밭에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희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따뜻한 봄 날씨에 꽃구경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 600마지기의 야생화 생태단지가 개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평창군 밑한면에 자리한 600마지기는 겹시 600마를 부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평원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인데요. 이 축구장 6개 정도를 합쳐놓은 넓은 초원에 일명 계란 프라이 꽃으로 불리는 샤스타 데이지 꽃밭과 별 관측으로 유명해 이미 많은 분들에게 평창 여행의 명소로 손꼽히는 곳인데, 평창군이 이곳에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를 개장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600마지기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꼽자면 6월에서 7월이거든요. 네. 그때 드넓은 초원에 샤스타 데이지가 만개해서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능선을 따라 이어진 풍력 발전기에 가까워진 파란 하늘 아래에서 초원을 가득 채운 데이지 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평창군이 지난해 일부 구간에서 샤스타 데이지 발화율 저하로 개화량이 감소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파종과 토양 개량 작업을 확대한다고 하고, 비포장도로와 청옥산 은하수정원 조성공사로 인한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관리 강화, 그리고 성수기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사실 꼭 성수기가 아니더라도 청옥산 생태단지를 찾으신다면 인생사진 한 장쯤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600마지기 야생화 생태단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문화예술 향연으로 여정을 떠나볼 만한 곳들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춘천시립교향악단과 원주시립교향악단이 2026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 무대에 나란히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이 올해로 38회를 맞는 교향악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오케스트라 축제로 지난 1일부터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23일까지 전국 19개 국공립교향악단과 해외 1개 단체가 참여해 한국 교향악의 예술성을 조망하는 자리인데, 원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6일, 그리고 춘천시립교향악단이 19일에 무대에 올라 각 교향악단의 음악적 색채를 선보입니다. 네. 원주시향의 경우에는 38회 교향악 축제 중에 20회 이상 무대에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고, 2022년에는 지역 교향악단 최초로 18년 연속
초청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네. 정주영 상임 지휘자가 이끄는 원주시향은 베토벤과 프로코피에프의 음악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춘천시향에서는 베토벤과 드보르자크의 선율에 집중해 존재감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이 교향악 축제 예매는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비롯해 콜센터 등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찾아서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또 강원 지역에 이렇게 음악계뿐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은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원주에서 활동 중인 고승현 감독의 영화 같은 계절을 보낸다는 건이라는 이 영화가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만난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 영화제에서 한국경쟁부문 상영작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올해 영화제는 오는 29일에 개막해 다음 달 8일까지 전북 전주 일대에서 펼쳐지는데요. 고승현 감독의 신작 같은 계절을 보낸다는 건이라는 영화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도 다른 연인의 사계절을 그린 영화라고 해요. 이 고 감독의 단편 영화인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하루를 보내라는 영화와 이어지는 작품이기도 한데 바쁜 일상에 쫓기며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는 젊은 연인의 삶과 사랑은 겨울에서 사계절로 확장이 됐고 흑백에서 컬러로 보다 다양한 색채를 담아냈다는 특징을 담고 있는데요. 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관객들을 만나는 이번 작품은 강원 독립영화만의 감성을 고스란히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화 촬영도 원주와 강릉을 비롯해 모든 장면을 강원도에서 촬영했다고 하니 강원도민들에게는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성향이 너무나도 다른 연인의 사계절을 그린 영화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같은 계절을 보낸다는 건 영화 소개까지 알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4월 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